안녕하세요. 로밍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2편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로중 Q&A 두 번째 영상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학점, 토익, 그리고 정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리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았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1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편 시작해볼게요. 먼저 제 학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코시국으로 인해서 재난지원 학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17학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고학번인 탓이겠죠? 그래서 제가 1, 2학년 때는 원래대로 엄격한 상대평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학년 때 제가 이 완화된 상대평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요. 제가 1학년 1학기에 3.67, 1학년 2학기에 3.73. 근데 제가 C불 맞았던 과목 하나를 삭제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4.0이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에 4.0, 2학년 2학기에 3.94, 3학년 1학기에 4.33, 3학년 2학기에 4.33, 그리고 4학년 1학기에 4.0, 4학년 2학기 4.0 해서 총 졸업학점은 124학점이었는데 138학점을 수강했고 정체 평점 4.04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4.45를 99점으로 보는 바람에 다른 학교들보다 1점씩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의 최종 GPA는 94.4였습니다. 제가 학점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도 하지만 또 학번이 높은 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더욱 낮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지원했던 학교는 이제 가구는 구간제여서 1구간이 96점이었기 때문에 94.4였던 저는 2구간이어서 5점을 깎이고 시작을 했고요. 이제 나군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점수 그대로 들어가는 대신에 리트랑 같이 보이기 때문에 리트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어서 저는 학점을 비교적 덜 보는 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학점은 무조건 고고익선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높은 학점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실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재수강 같은 경우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학점 취득원을 그대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삭제했는지, 삭제한 후에 어떤 과목을 몇 학점을 받았는지, 어떤 학점을 받았는지 네,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종 학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재수강을 하셔가지고 높이실 수 있다면 최대한 학점을 높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GPA 평균이 96에서 97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셔서 네, 최대한 높은 학점 꼭 준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교환학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저는 교환학생을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교환학생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할 뿐더러 또한 이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잘 몰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이 교환학생은 학점을 따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외국어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 학점이 떨어질까봐 교환학생을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학점을 떨어지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그 교환학생을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꼭 다녀오실 수 있다면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도전하지도 않았었는데요. 이제 많이 해외를 나갈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많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가실 수 있으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교환학생을 다녀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또 자소서에도 반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시면서 시야가 넓어지게 된다면 꼭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 또 도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로스쿨 입시를 위해서 교환학생 가시는 기회를 포기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여러 군데의 마음을 오픈마인드로 열어두시고 교환학생 다녀오실 수 있으시다면 다녀오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전공별로 메리트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우선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다양한 전공과 분야를 접하신 분들이 이렇게 법조인이 되셔가지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처럼 인문계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시더라도 뭐 사회과학대, 공대, 메디컬, 그리고 예체능까지 정말 많은 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로스쿨에 많이 진학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이 전공은 메리트가 있고 이 전공은 메리트가 없어, 이렇기보다는 각자의 전공이랑 향후 법조인이 돼서 어떤 활동을 할지 법과 잘 연관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학교에도 이과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꼭 전공이 문과나 법학 관련된 전공이 아니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조인이 될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고학벌이어야만 대형 로펌에 입사할 수 있는지입니다. 우선 저도 이제서야 입학한 학생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취업 정보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대형 로스쿨에는 학생 수도 많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형 로펌에 취직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벌도 당연히 좋은 스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큰 어필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꼭 고학벌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어필 요소가 있다면 대형 로펌에 입사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실제 사례를 몇 분 뵀는데요. 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외국어에 능통하시다든지, 혹은 재판연구원이나 검사와 같은 다양한 그 스펙을 가지고 계신다면 고학벌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학벌이라면 대형 로펌에 취직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꼭 고학벌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어필 요소를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토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 로스쿨 입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거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토익, 하나는 자소서인데요. 제가 원래도 영어를 굉장히 못했고 또 저는 영어 절대평가 세대도 아니어서요. 영어 점수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이 로스쿨 입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는 사실 제가 900이 안 됩니다. 로스쿨 준비생들은 기본이 950이라던데 900도 안 되는 점수로 어떻게 입시를 했냐라고 하신다면, 우선 저는 페논페인 학교만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추세가 대부분 페논페로 바뀌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어 점수를 많이 보는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저 역시도 제 점수대에서 쓸 수 있는 학교들이 그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토익을 보는 학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지를 많이 날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꼭 토익은 적어도 950 이상을 꼭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비슷한 라인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같은 리트 점수여도 영어 점수를 많이 반영해서 내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높다면 또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토익 점수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700 후반에서 800 초반에 굉장히 낮은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어플 산타토익이랑 저희 학교 앞에 있는 이제 영어 학원, 토익 학원을 다니면서 그래도 885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올렸던 시기는 리트 끝나고 한 달 동안 네, 그래도 나름 한 50점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RC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사실 LC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RC가 너무 나빠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언젠가 영어를 다시 하게 된다면 꼭 900점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익을 보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리트를 보기 직전 겨울방학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이거 미루고 미루다가 토익을 리트를 끝나고 나서 4번 볼 수 있거든요. 원서를 쓰기 전까지. 왜 4번이냐면 그 원서를 내기 전에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4번이에요. 그때는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토익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소서도 쓰셔야 되고 할 게 많으신데 토익까지 하게 되면 이제 머리가 복잡한 경우가 발생하니까 되도록이면 겨울방학에 네,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너무 일찍 하면 토익 만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킹받거든요. 그러니까 리트 보기 직전 겨울방학에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이제 법학 정성입니다. 법학 과목 취득 확인서는 각자 학교의 행정실에 가면 아마 뽑아주실 거예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뽑아주셨는데 저는 일단 로스쿨을 진학에 관계없이 1학년 때 들었던 법 교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전공 한과가 법학 과목이 개설되는 학과예요. 그래서 제가 총 28학점을 수강했습니다. 이게 저의 거의 유일한 정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법학점을 들었던 게 이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들었던 게 아니고 제가 다전공도 이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법학 공부가 하고 싶어서 다전공을 했던 건데 이렇게 우연찮게 진로를 변경하게 되어가지고 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법학 과목의 학점은 총 4점대였는데 그 얼마나 많은 법학 과목을 수강하느냐 이것보다는 수강한 과목들의 성적이 어떤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50학점, 100학점 들으셨는데도 학점이 3점대 중반 이러신다면 사실 내가 이만큼 법학 과목에 재능이 있다를 드러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은 학점을 수강하시더라도 최대한 학점은 A 이상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학 학점이 없다고 해서 로스쿨 입시에 굉장한 디메리트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도 제 주변에도 법학 과목 수강이 거의 0이거나 뭐 한두 과목이신 분들도 다들 잘 입학을 하셨기 때문에 법학 과목 수강이 너무 적거나 없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학 학점이 꼭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자격사가 정성 요소의 필수적인지입니다. 물론 이미 자격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격사라고 함은 흔히 메디컬이라고 불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분들이랑 이제 8대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변호사를 제외한 뭐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이런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로스쿨 입시에서 가점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전문직에 도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철저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로스쿨 입시를 위해서만 전문직에 도전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리트 점수나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저는 플러스 알파로 다양한 전문직에 도전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다른 요소들이 아직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석 요소를 채우기 위해서만 전문직을 준비하신다면 어느 한 군데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 B로 다른 전문직을 병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로스쿨 입시의 정석 요소로 쓸 용도로만 준비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노무사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이유가 이제 노무사 1차 결과가 원서 쓰기 전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스펙으로 내기가 좋아서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아요. 특히 저 역시도 이번에 이제 로스쿨 입시를 다시 하게 되었다면 이제 노무사를 병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노무사도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이니까 이게 뭐 3달이면 된다, 4달이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한 시간을 많이 써야 그렇게 3-4달 만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트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노무사만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전문직 공부는 어떤 공부든지 간에 정말 어려운 공부이니까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대외활동 얼만큼 했는지입니다. 제가 앞서 저의 거의 유일한 스펙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법학학점이었는데요. 실제로 그 로스쿨 원서 낼 때 증빙서류를 내야 되는데 저는 증빙서류 너무 없어서 확인하는데 뭐 한 1, 2분? 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성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봉사 시간도 제 기억에는 한 44시간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게 저희 학교는 졸업학점에 사회봉사가 있어서 32시간 채운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시할 때 틈틈이 조금씩 했던 거 한 12시간 정도 해서 네, 44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활동 당연히 한 가지도 없습니다. 동아리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무조건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소서에 쓸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자소서 문항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진짜 한 개도 쓰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면 이 성과랑 상관없이 뭐 꼭 자소서뿐만 아니라도 되게 그 사이에서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아직 있으신 재학생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한두 개라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소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저는 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활동 다양하게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Q&A 2편, 학점, 토익, 그리고 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리트도 굉장히 부족하게 준비를 했었지만 이 파트는 정말 한 게 없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없었다는 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미리? 네, 사과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이렇게 무스펙으로 입시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꼭 작은 것이라도 활동하시고 학점 토익 정말 미리미리 챙겨두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곧 개강이기도 하고 제가 이번 주에 사실 프리로스쿨을 5일을 다 출석하는 바람에 지금 약간 얼굴 상태가 더 심각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3편을 가지고 올 테지만 어떻게 될지 장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 올게요. 네, 그래서 바쁘다 현대사회지만 여기까지 또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으로도 자주자주 만나요. 기다려주세요. 안녕.